앞으로의 흐름이 4번을 향해서 갈 것이냐, 5번을 향해서 갈 것이냐. 네. 요게 바로 우리 그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3020이 오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 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원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8236번님 혼돈의 미국장 제가 수요일을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강든든님 어서 오세요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메인 네. 하고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네. 핵심하고 그게 아닐 때 이렇게 대안 두 개들을 항상 제시를 하는데 네. 지금 놀랍게도 네. 다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마치 작두를 탄 느낌으로 강보 센터장이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그 메인이 네. 좀 비관론이었다는 게 지금 약간 아쉽죠. 흠이죠. 네. 아쉽고 흠입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강보 센터장이 말했던 그 길로 우리 기술적 분석의 그 길로 뭐 국내 뉴욕이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8236번님처럼 수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청취자가 많아진 것 같고요. 네. 바로 들어가죠. 다우부터 들어갈까요? 네. 다우지수 보시면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방송 끝나고 다음 주에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방향을 턴할 가능성이 있고 네. 다우지수는 34,500포인트를 확인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하는데 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34,48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 그 부분을 국내 증시가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추세를 전환하는 미국 증시가 있을 수 있냐? 국내 증시도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거냐? 네. 제가 미리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반등입니다. 반등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라운드 때 지난주 때 34,500에서 1차 관문이다. 네. 근데 그 관문을 또 딱 왔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걸 한 방송할 때쯤 뭐 11월 24일 날 저희들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35,700포인트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34,500까지는 사실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어느 정도. 네. 일주일 만에 그 자리가 갈까 했는데 네. 역시 기술적으로 그 자리가 보였기 때문에 와서 저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확신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거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믿음도 커졌고 지금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도 또 제시를 해야 엄청 됩니다. 중요하죠. 네. 근데 이런 자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파생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포지션이 거의 1%도 안 들어갑니다. 네. 네, 하방 포지션으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네. 시장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버리고. 근데 방송이니까 제가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반등세가 있지만 말 그대로 반등세를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이 아니고 그냥 다우지수는 근데 그러면 다우지수는 반등세가 아니라 추세 전환은 어디냐?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네, 얼터너티브 맞습니다. 대안일 때 두 네. 번째 의견. 그게 바로 저번 주 수요일 날 저희 방송했을 때 저점 구간인 35,500포인트를 살려야 됩니다. 그것도 한 빠르게 살려야죠. 빠르게 아마 네. 다음 주나 넉넉하게 해도 2주 안에는 살려야 됩니다. 예. 정말 시간을 많이 준 거죠. 기술적 분석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일주일이나 2주 정도에 35,500포인트를 살린다면 시장은 다우지수가 위쪽으로 추세 전환은 아니고 네. 옆으로 횡보하면서 더 큰 충격을 주는 또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저희 방송을 듣고 열심히 수익 실현을 확보하신 분들은 지금의 이 하락을 이렇게 현금을 들고 계시겠죠? 현금을 들고 네. 계시면서 저점 매수를 들어가실 텐데 애플이라든가 그런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무너질 생각이 무너질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네. 테슬라나 애플이나 보면 테슬라는 외봉 쌍복 패턴을 만들고 있는 모습에서는 그들도 좀 충격을 주는 그러니까 정말 미스터 마켓은요 네. 엄청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좌지우지하면서
그들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모습 보면 늘 소름인데 네. 결론은 애플과 테슬라도 테슬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는 쌍봉 흐름이나 헤드앤숄더 패턴을 준비하고 있는 상승세지. 네. 근데 그 전에 다우지수나 나스닥은 추세를 이탈했어요. 1차 관문에 왔죠. 네. 그 얘기는 그들이 상방으로 조금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네.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기술적 반등을 주고 더 센 흐름으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500을 그 챙겨 보시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을 제가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가 34,0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였을 때였어요. 네. 근데 그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34,000을 2021년 9월 20일 날 다우지수가 되게 중요한 저점 자리인데 그 자리를 12월 중에 훼손을 한다면 네.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하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저의 또 전략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다.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1차 관문 34,500 여기 왔어요. 네. 34,48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관문에 도달하면 쉬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제 좀 이제 휴식도 하고 횡보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전혀 다른 시황 갑자기 이제 급반등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네. 빠르게 35,400 네. 뭐 그리고 요즘 400, 바뀌었습니다. 500 맞습니다. 35,400, 500을 네, 네. 빠르게 또 탈환하면은 네. 분위기는 바뀔 수 있으나 네. 그러지 못한다면 추가 이탈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한번 전저점 33,000 요때 한번 또 잡아볼까요? 2차 네, 관문? 맞습니다. 네. 2차 관문이 33,000인데 네. 33,000을 이탈한다는 것은 2021년 4월, 5월의 저점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구간을 테스트하는 거기 다 때문에 붕괴네요. 그거는 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다음은 33,000이다. 네, 네. 다음 구간 2차 관문은 그래도 다음 주에 왔을 때 33,000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2월 중에는 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지금이라도 반등치 조금씩 보이면 비중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단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1차 관문은 왔고 2차 관문으로 정한 곳이 33,000 라인인데요. 네. 거기가 지금 벌써 몇 바닥입니까? 하나, 네. 둘, 셋 거의 뭐 견조한 바닥입니다. 네. 여기 또 한번 가게 되면 그땐 좀 위험하죠. 이번에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때 가면. 맞습니다. 그때는 상방과 하방이 엄청난 변동성을 주면서 저점 매수세도 엄청 들어오고 전쟁이 펼쳐질 텐데 네. 그때 누가 이길 것이냐. 근데 만약에 거기서 상방 세력들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는 또 부채 위기에 대한 또 모락모락한 그런 흐름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럼 먼 미래의 얘기니까 예. 아무튼 좀 어려운 구간이다. 맞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숨 좀 돌릴 수도 있겠어요. 네, 1차 이번- 관문은 왔으니까 네, 네, 34,500이 네, 왔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스닥도 가볼까요? 네, 나스닥도 상승 세기형 패턴에 대해서 또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언급할 때 네. 소장님께서 이 각도론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정말 하이 레벨의 네. 기술적 분석 코멘트 주셨는데 네. 이미 이동평균선이 각도론 쪽으로 이게 꺾인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60일선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나스닥 지수도 나스닥 해외 선물도 좀 살짝 반등을 주고 있지만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자리가 이제 나스닥 지수는 15,2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15,200포인트까지 만약에 내려가면 15,000포인트인데 요 구간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또 강하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타이밍에서는 이제 애플과 테슬라는 좀 조정을 보이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반등세를 보이면서 원유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좀 받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네. 좀 다시 이거 지지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네. 이미 주봉과 월봉의 나스닥 에너지는 저쪽에 저희들이 방송 초반에 시작했었던 14,500을 향하는 그림이 요번 12월 달 그리고 1월 초 중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우하고 나스닥이 약간 다른 게요. 네. 다우는 우리가 정했던 1차 관문을 그냥 와버렸고 맞습니다. 네. 나스닥의 1차 관문은 여기 그 60일선과 만나는 네. 15,260, 뭐 15,270 요 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거기를 나스닥은 안 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네. 나스닥도 여기 한번 올 수는 있겠네요. 오히려 다우가 안 오더라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나스닥과 지금 다우지수 우리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이 흐름이 완전 똑같진 않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지금 일단 시간차도 나스닥은 있고. 네, 네. 나스닥은 버티기고는 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나스닥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은 네. 좋다고 판단하시면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네. 현재 있는 보유 물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좀 추론과 추리를 좀 해보면 애플과 테슬라가 이 난국에 계속 안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둘이 조금만 조정을 보여도 그렇죠. 걔네가 1, 2위니까 네. 시장이 그 1차 관문에 여기 네. 15,300 여기에 한번 또 올 수도 있겠어요. 나스닥만 또. 맞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76,000원 갔을 때 코스피 지수는 3,050을 못 갔을 때 네. 저희들은 힌트를 보고 이거는 2,900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받았는데 네.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근데 시장은 추세를 이탈을 했다. 네. 이 얘기는 좀 올라가는 척했다가 그들까지도 내려가면 좀 하방 쪽에 좀 위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은 아직 1차 관문도 안 왔기 때문에 1차 관문 주의보 그리고 2차 관문 뭐 다우까지 따져본다면 이거는 이제 14,500 그렇죠? 네. 요 라인인데 나스닥도 이 라인까지 오면은 안 되죠. 네네. 근데 우리가 뭐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내 계좌를 보는 게 아니고 지수 전체를 보시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20%도 하락하지 않고 얼마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계좌가 많이 빠지니까 계좌가 많이 빠진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을 했기 때문에 네. 스탠스를 일관성 있는 스탠스를 줄 것이다 하는데 시장에 계속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네, 오미크론 네. 국면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미국 증시 충분히 올라왔어 이런 멘트 해도 아직 그래도 금리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니까 충격은 어느 정도 뭐 감수해서 내려오더라도 미국 증시가 엄청난 폭락 장세 뭐 대공황 오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런 건 아니야라고 연준은 스탠스를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 그러니까. 구간에서는 네. 또 우리는 뭐 중장기로 가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네. 2차 관문을 무너뜨리지는 네. 거의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지금 논할 구간은 아니고 아마 네.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혹시 조심스럽게 좀 어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우랑은 조금 다릅니다. 나스닥은 네. 다우는 이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네. 반등과 좀 안심 구간으로 일주일을 보지만 네. 나스닥은 또 갈 길이 있습니다. 1차를 네. 한번 보도록 하고 국내로 가죠. 코스피 갈까요? 네. 이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네. 좀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네. 화면 한번 같이 보면 볼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최근에 3,316포인트를 찍은 6월 말의 고점 자리입니다. 그 후에 최근 저점이죠. 어저께 저점 말고요. 그전 저점까지 총 72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다가 네. 2번이죠. 2번까지 72거래일 하락을 했다가 그리고 2번부터 3번까지가 바로 36거래일입니다. 제가 네. 저번 주에 32거래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4거래일 이내에 3,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오면 옆으로 기는 횡보 또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나 대안이었죠. 그건 두 번째 대안이었는데 아니었죠. 네. 메인 아이디어는 36거래일 안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36거래일 딱 72거래일의 절반인 36거래일에 바로 어저께였죠. 네. 그 변곡 자리에서 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장대 음봉 36거래일 찍었으니까 앞으로 36거래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제가 이 숫자로 오른쪽 화면 연결해 주시면 네. 4번과 앞으로의 흐름이 4번을 향해서 갈 것이냐 5번을 향해서 갈 것이냐 네. 요게 바로 우리 그 시장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3020이 오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 네. 3020 그 전에 바로 2980과 3020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디가가 네. 또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여기서 2980을 살렸니 뭐 2990을 다시 살렸니 보다 네.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3020을 살리는지 여부를 기다려 보시고 그 자리가 살리지 않으면 2600에서 2700 사이까지 내려가는 흐름 그리고 네. 2700을 이탈하는 흐름에서는 제가 2600을 표현을 해놨지만 네. 저기서는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딱 집어서 잡을 수 있는 저점은 사실 하늘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도 정말 신들린 듯한 강흥보 센터장의 예측. 그래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였었죠. 2,900을 깰 것 같다라고 해서 2,900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2,800대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이제 지금부터가 또 지금 3번 보시죠. 이제 그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기다가 3020을 완전히 제치고 올라가면 그쵸. 이제 네. 또 우리 웃을 수가 있으나 맞습니다. 네, 가봤자 저 언저리에서 맞고 또 떨어진다면 이번에는 이제 2,900을 깨버렸으니까 우리가 네. 늘 말했던 네. 이제 밑은 훤히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시간을 더 끌 것이냐의 기준이 지금 3020은 주린이 분들 입장이고 이 방송을 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3년 차, 4년 차 중고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2,920을 살린다면 네. 저점 자리를 2,800 언더슈팅으로 보고 순환 매장세는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물리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올라가는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을 보더라도 어저께 팔았는데 올라가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쫓아가고자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쫓아가서 내일 당장 수익 나는 걸 바로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은 저점 매수를 노려도 되는 구간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물릴 수도 있죠. 네, 종목에 물릴 따라서.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확률로 접근하는데 네. 지금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턴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의 성향과 네. 그리고 투자 내공에 따라서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시면 그래서 좀 아쉽지만 놓치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쫓아가는 전략은 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1.7% 코스피입니다. 올라서 2,887. 우리가 이제 항상 중요시 얘기했던 뭐 1,901 라인, 2,901 라인 여기는 이제 네, 아직도 네. 뭐 못 오르고는 있는데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좀 주목하는 게 이제 12월 9일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맞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이 선물 포지션을 좀 보면 네. 이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많고 네. 이거를 막 2,900이 깨지는 이 난국에서도 안 빼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이제 이럴 경우에는 한 5, 6거래일 동안 힘으로 외국인들이 네. 자기네 그 선물 매수를 어떻게든 손실을 네. 줄이려고 좀 네. 끌어올리는 뭐 이런 어떤 네. 테크닉장 이런 조작장도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11월 23일 날 고점이 3,016포인트였는데요. 예. 그때부터 어저께 저점 자리까지 4등분으로 나누면 2,920포인트가 가운데 중심값입니다. 네, 있네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윈 레벨이 2,970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920포인트에서 7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지만 네. 그 구간에서는 미국 증시에 또 개파락이 나오면서 좀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지만 네. 개파락으로 5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시작하는 장세도 펼쳐지면서 뭐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흐름도 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확률적으로는 여기서 2,920, 2,97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먹고자 나의 소중한 자산을 비중을 그렇죠. 많이 들어가기에는 네. 그러면 이런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계속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비중을 대폭 줄여서 조금 가지고 조금 갖고 네. 내공을 키우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오늘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죠.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지금 네. 뭐 코스피도 네. 한 4천, 지금 5천억 살 것 같은데 지금 12시 되기 전에 5천억이니까 꽤 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물도 벌써 8,600 네. 계약 거의 9천 계약 같이 사고 있고 네. 콜옵션도 막 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외국인들의 탈출 시나리오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다음 자기네들 주에 매수 이제 포지션에. 옵션 만기일인데 동시만기입니다. 네, 동시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네. 쿼터러블 데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세력들이 콜옵션 포지션을 어딜 갖고 있냐면 2,936과 2,955포인트에 잡아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방에 개인 투자자들이 2,880포인트에 품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 매도라는 것은 요 구간을 개인 투자자들을 절대 사소한 거죠. 네, 개인이. 절대 네. 사소한 거 네. 2,880은 깨면 안 돼라고 해서 저들이 근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옵션 포지션들은 정말 그냥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네. 그냥 힘의 논리. 네, 힘의 논리로 2,860과 2,880 구간에서 만기를 마무리할 가능성과 네. 아니면 개인들이 풋옵션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콜옵션이 2,936과 2,955포인트가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말아 올리는 경우의 수도 그렇죠. 열려 있다. 그럼 자기네들 선물 매수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 줄이고 덜고 네. 옵션으로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합성으로는 큰 수익을 내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쉽게 ATM기가 또 되는 슬픈 외국인들의 현실입니다. 파생 조작장에 이제 또 네. 개인들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어떤 수급으로 한 번의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봤으니까요. 네. 워낙 이제 쿼드러플 동시만기일에는 선물도 롤오버라고 하죠. 넘기지도 잘 않아요. 이제 네. 어쨌든 정리를 하는 게 맞아서 한번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관련한 수급도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네. 삼성전자 끝으로 좀 보죠. 삼성전자는 일단 76,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네. 어저께 빠르게 75,000원, 그러니까 7만 원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이면은 저점 매수세가 삼성전자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올라갔다가 만약에 76,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제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네. 8만 원 근처인 79,000원까지도 공략이 가능한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속을까봐, 그러니까 네. 저는 메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는 일단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삼성전자로 시장을 받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네. 삼성전자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11월 31일 저점이죠. 어저께 저점인 75,000원을 터치만 하는 모습이라도 나온다면 네. 그냥 지수는 강보센터장의 메인 아이디어대로 2,700까지 이탈하고 2,600 뭐뭐뭐 네. 거기까지도 열어놓고 현실적인 대응, 그리고 삼성전자는 65,000원이라는 자리까지는 세력들이 이번에 76,000원까지 올리면서 야 거기까지는 아니야를 보여주면서 7만 원 이탈하는 자리에서 느긋하게 한 3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하시면 그래도 큰 손실 보셨던 분들도 나중에 내년 상반기 지나서는 좀 긍정적인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반도체를 믿고 지금의 암울한 돈은 잃어도 마음은 다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는데 네네 좋네요. 네. 그런 기회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75,000원을 만약에 터치라도 또 만나러 간다면 네. 그냥 내려놓고 네. 삼성전자 배당 받으면서 난 기다리겠다. 네. 그리고 경제활동 하시니까 네. 여유 자금을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 사인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저점 사인이 나오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한 2.3%, 2.5% 오르면서 73,000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네.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네. 확실하게 제치려면은 한 76,000 막 여기를 완전히 다 맞습니다. 제치고 네. 가는 거죠. 77,000 네. 여기도 제치고 간다면은 모르겠으나 네. 또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틀어서 그 7만 원 자리를 또 도전하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맞습니다. 무너질 확률이 높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를 5% 6% 먹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호재보다는 악재가 또 변동성이 드글드글한데. 워낙 네, 크죠. 네. 네. 이거를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네.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메인과 대안 다 들으셨죠? 네. 메인은 네. 안타깝지만 메인은 이러다가 다시 이제 7만 원을 가고 결국은 7만 원이 깨지면서 우리가 뭐 거의 한 석 달 전부터 말했던 자리 네. 여기까지도 바라야 된다라는 크게 봤을 때가 65,000원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76,000원을 터치하면서 65,000까지는 네. 심하다 이런 모습을 삼성전자가 나 삼성전자야 네. 이런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네. 이제 65,000원, 65,300원을 이야기하면은 진짜 이게 지수는 화가 나실 텐데. 예. 2,500까지도 열려버리는 흐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구간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논할 자리는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예. 네. 항상 우리가 말하죠. 관문.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네. 76,000원 위로 가는지 네. 7만 원을 또 만나러 가는지의 관문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우님은 아까 말하셨던 오늘의 문자 주제 올해 듣고 지금 해도 돼? 짚은 말은 저는 강불리가 그러니까 이상우님은 문자 주제를 이걸 보내신 거예요. 저는 우리 강불리 강원버센터장이 코스피 3,200 넘는다는 말을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 말도 이미지 파일 지금 시간 1분 정도 있으니까 네. 제가 그래도 할 거예요?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 내년 3월까지 네. 내년 3월 추이를 봤을 때 3,100을 가는 흐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 내년 3월에서 5월 한 두 달 앞뒤로 한두 달 정도 추이 3,050과 3,10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넘어가서는 3,200을 녹화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2,600, 700 내려왔을 때는 경제활동 열심히 해서 저점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고 엉덩이 무겁게 하시면 저는 변동성이 있어도 길게 시간과의 싸움 하면 3,100, 3,200 사이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계속해서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여러분들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저기 이제 우선은 코스피가 2,780 또 네. 지금 더 낮아졌죠. 네. 2,600 저기를 안 가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네. 자, 우리가 또 매주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